이제 그 도로를 넘어서 들어가시는군요. 예, 지금 이제 오솔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들어가는 길도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 끝으로 보면 자동차 꼬랑지가 보이죠? 네. 제가 머리를 가는. 뒤쪽이네요. 네, 네. 저희들이 네. 이 차를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우리는 떨레떨레 걸어가고 이 차들이 지나가. 그러니까 상당히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유적지를 이렇게 개발을 해놓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비를 해놓지 않고 일부러 그냥 보존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일부러 보존을 왜냐하면 위해서? 도로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게. 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 타고 가지 않고 걸어 들어가면 한 15분 정도는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러. 예, 일부러 보존 그래요. 차원에서. 예, 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옛날 같이. 우리나라 같이 뭐 우리 막 정말 도로 다 바로 깔았잖아요. 예, 주차장 만들고. 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보존이 잘 돼 있는.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걸어 예, 예. 들어가고 옛날 사람들 정치도 좀 그리고 느끼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네. 보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거 무슨 나무예요? 예, 이게 카카오 나무예요. 카카오는 안 보이죠? 카카오면은 초콜릿? 예,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초콜릿. 예, 예, 여기 보이는 이제 이 열매가 카카오 열매인데 이 카카오가 원산지가 멕시코입니다. 오, 그래요? 예, 멕시코 원산지고 지금 초콜릿이라 그러면 달콤한 거 생각하시죠? 예, 뭐 가나 초콜릿이나 네, 이런 근데 거. 카카오는 원래 달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요즘도 카카오 70%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좀 쓰죠, 그거. 네, 그래서 원래 쓰고 이게 의뢰용 음료였습니다. 카카오를 가지고 제사에 사용했나요? 예, 그러니까 제사할 때, 예. 그러니까 술은 마야에서는 발체라는 이 음료였고, 그러니까 발효 음료예요. 발효? 그러니까 발효 술이죠. 네. 막걸리 같은 거. 네. 그리고 아스테카 쪽 중앙공원에서는 데킬라? 데킬라는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건 증류 술이고요. 증류수요? 뿔깨입니다. 그러니까 풀깨. 약간. 뿔깨거든요. 네, 그것도, 근데 예. 그런데 선인장 그거 외에 네. 음료가 이 카카오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카카오를 마시는 의뢰용 음료이기 때문에 의뢰용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은 죽을 때 무덤에 갖고 가요. 오. 그래서 무덤에서 발견되는 이런 토기잔은 거기에 전부 다 나이 카카오 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의 카카오잖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음료였군요. 물로 먹는 건 아니고 카카오가 원액은 굉장히 이렇게 쓰고 걸쭉해요. 그거를 달콤한 초콜릿으로 만든 게 스위스 네슬레 회사입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네, 카카오라도 우유, 쓰군요. 우유 넣고 설탕 넣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거구나. 예, 그래서 의뢰용 음료이기 때문에 이런 유적지 근처에 카카오 나무가 발견될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카카오. 그래서 뭐 걸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보고. 좋겠는데 운치 있겠네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드디어 이제 유적지가 여기는 약간은 이제 구릉진 곳이죠. 그 구릉진 쪽으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적지가 나타났어요. 유적지가 드디어 15분 걷나요? 한 15분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그 예. 도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기서는 또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같은 유적지이기 때문에 저쪽 입구에서 제일 먼저 돈을 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있어도 이게 어차피 한 유적지라 보기 때문에 그냥 연결이 되는군요. 그냥 기록만 하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하하하 옆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강이요? 겨울 같은데. 우리가 갔을 때는 네. 2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2월이니까 건기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건기가 4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4월이니까 2월이니까 이제 6개월씩 건기인데 그러니까 강이 굉장히 쫄아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강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약간 겨울 근데 같기도 하고. 네. 정말 제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네. 유적지가 이쪽을 우리가 들어온 길이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 B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삿바 강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적을 감싸고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 주변으로. 바로 그 강입니다. 그 강이 아까 그 오리가 서 있는 강이 상당히 축소됐어요. 많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많이 말랐나? 원래 그러니까 이 유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 유적지가. 강이 엄청 큰데 이게. 예, 강도 크고 이 유적 자체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중심으로 살았을 테니까 네. 강이 굉장히 수량이 풍부했겠죠. 지금은 이제 이 건기인 데다가 건기. 마른 지역에 그런 데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죠. 물이 사라지고 아마 그것도
이 유적지가 이 도시 예. 이삿바란 도시가 버려지게 된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점점 예, 강이 예. 쪼그라들고 예, 있군요. 강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그래도 물이 그래서 아직은 흐르고 있네요. 우리가 이 길로 들어와서 저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래서 바로 지금 보이는 그 언덕이 이 그룹 그 집합군 B그룹. B에서 보이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B에서 시작해서 이제 A 쪽으로 이제 가면서 후다닥 그렇군요. 지나가겠습니다. 그 오리가 있는 강. 네, 네. 오리가 있는 강. 강을 건너서 강이 길긴 한데 조금 많이 폭은 좁은 그런 거. 네. 예. 빙 돌로 이제 그리고 원래는 폭이 컸겠죠. 그렇죠. 저는 훨씬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뭄이 그래도 이제 저 오리가 저희들을 반겨서 굉장히 기뻤죠. 우리가 상당히 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유적지가 유명한 게 수많은 아까 비석과 재단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140여 개 이상이.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조각이 저희들을 반기는. 이거는 거예요. 약간 개구리나 뭔가 두꺼비 같은데요. 동물 형상의 뒷모습이죠. 네네네. 그 앞쪽으로 가 보니까 이런 거 이건 정말 알들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막 정말 사방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적지 앞에 발굴자들이 그냥 모아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이 통에 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둥지에 알이 있는. 예, 둥지에 알이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굉장히 독특한 유물이죠. 네. 아까 뭐 성게 유물처럼 네네네. 이 유적지에만 볼 수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물들이 많이 보이는 그 비석도 아니고 조각들인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이 언덕 위로 올라가니까 저 보이세요? 네. 위에서 지금 언덕 위로 아까 저 비집합군의 피라미드 뒤쪽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마주치는 게 높은 피라미드예요. 이쪽? 예. 피라미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피라미드 위에. 피라미드 위에서 찍으신 지금 거구나.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게 좀 현재는 한 20여 미터 된 것 정도 돼요. 20여 그래가지고 미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여기 뚜껑이 3개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전부 다 비석이 네, 있는 것 비석이죠. 같아요. 예, 잘 여기서 3개가리가 좀 많지 않나요? 예. 그런데 네. 위에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제 칼토베라는 분이 찍으셔서 줬는데 여기에서는 확실히 보이잖아요. 이게 이쪽 끝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 찍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진 찍는 분들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뚜껑을 지금 벗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기둥의 알, 기둥의 알, 기둥의 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 3개밖에 없는 거고 그거 지붕은 벗겨놓은 거고 뭐. 예, 이거 지붕을 벗겨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붕 있는 게 있죠. 네. 그리고 또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유명한 그 우리가 비문에서 본 3개의 돌을 놓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3개군요. 요거는 뭔가요? 요것도 비석이에요. 요건 비석이에요? 예, 제사상? 아니에요. 여기는 아마 그 의자가 있어요. 의자. 예. 여기 앉아 있고 여기 3개가. 예, 그리고 여기 3개의 돌이 놓은 있고 또 다른 비석과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개의 돌을 놓았다라는 비문의 원형이지 않을까. 3개의 돌을 그걸 의미한다 이거군요. 예. 비석이 3개. 예, 요거 앞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뭐 제가 찍은 거는 이게 3개의 돌이고 뒤에는 비석이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예. 요 앞에는 돌이고 예. 비석 위에 돌이 있네요, 그죠? 여기 돌. 아니 모양이요. 네. 기둥 위에. 기둥 위에 돌.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둥 있죠. 네네네. 기둥 위에 돌을 얹어. 돌 얹었어요. 예. 기둥 위에 돌을 얹어놓고 그 앞에는 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재단은 우리가 재단 왕좌라고 붙였습니다. 이유는 왕좌의 형태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럼 뒤에는 비석만 있고 여기는 돌이 위에 얹어져 있고. 예, 여기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비석들이에요. 비석이고. 일반적인 비석인데 요 앞에 그 비석 앞에 요 3개만 기둥 위에 돌을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3개의 돌이 되는 거죠. 예, 나는 왜냐면 돌. 비석까지 하면 한 7개 되는데 왜 자꾸 3개라 그러시나 그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얹은 거는 3개다. 그 얘기. 예, 돌을 3개의 돌이 얹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석이다. 비석들입니다. 네네, 그 얘기군요. 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비석의 이제 독특한 것은 요 맨 앞에 다른 건 그냥 일반 재단이에요. 네. 여기에 우리가
왕좌라고 이름 붙인 재단이 있습니다. 왕좌. 예, 요거요. 네. 그림이 독특하거든요. 이 그림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좌라는 건 뭐 의자라는 예, 건가요? 예. 의자. 그냥 의자의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죠. 형태를 갖고 있지는 그러네요. 않지만은 그 의자라고 왕좌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네 방향을 의미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딴 데는 없는데요. 가운데 거만 있다. 요 가운데 거만. 그 와중에 이제 위에 기둥 있고 돌이 있는데 네, 그 네, 네. 가운데 맨 세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 맨 뒷모습인가 보죠. 가운데에 네. 요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왕자다. 예, 이렇게 이 명칭을 붙였다는 거죠. 예, 명칭을 그렇게 해서 왕의 붙였습니다. 의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비석은 이런 형태거든요. 대부분 이제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은 대부분 뭐 아무런 그림이나 이런 건 없고 비석에는 이제 조각이 돼 있죠. 네, 비석에는 뭔가 쓰여져 있고. 네,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비석 6번째. 이 번호는 고고학자들이 붙인 번호입니다. 찾으면서. 이 작가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게 있고 뭐 입을 벌리고 있고 그래도 예, 또 개구리를 좋아했어요. 여기는. 개구리가 물의 상징입니다. 진짜 개구리 혀고. 예, 요 그림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 물의 상징.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은 B 그룹 번호부터 시작했는데 네. 이야기는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것부터. 예, 네. 예. 왜냐하면 스타트는 A 지역은 우주의 창조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B 지역은 왕권의 창조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가 더 먼저라는 예, 얘기죠. 예. 네. 아마도 H는 중간 지대고. 네. H는 이제 높은 강자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비석을 볼 거는 이제 A 쪽으로. A 쪽으로. 예, 네. 아까 개구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구리요. 어. 개구리나 두꺼비 같아요, 느낌. 예, 네. 이 A 집합군에는 네. 이 개구리 두꺼비 상이 많습니다. 얼굴이 딱 봐도 물에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상이 이제 물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물을 상징하죠. 형상이란 거죠. 그렇죠. 네, 네, 물을 네. 상징하고 네. 물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이 나오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A 집합군에는 이러한 이제 많은 비석들이 있는데요. 해석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예, 이 비석들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 그래요. A 그래서, 집합군에 있던. 예, A 집합군에 있는 수많은 이제 비석인데요. 비석에 대해서. 네. 이 오늘 이 별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빨랭케라든가 치체니사 같은 경우는 후기예요. 네. 치체니사는 좀 이제 좀 비문이 남아 있지 않아서 덜한데 이 빨랭게 같은 경우에는 비문이 쫙 남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데 그 비문의 해독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 자료보다는 그 역사적 자료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건 글자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찾긴 하지만은 역사적 자료가 많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림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데 아무도 그 그림이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동원하는 것이 유물과 함께 지금까지 남아있는 설화 아니면 신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역추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별로 거의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조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군 신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저 곰족과 뭐죠? 호랑이족이 토템을 했던 족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쪽은 저쪽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사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빠 지역도. 예, 이사빠 지역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유치를 하다 보니까 유적과 합쳐지면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신화가 있어요. 이 마야 사람들의 신화인데 뽀뻘부라고 합니다. 뽀뻘부. 예, 뽀뻘부인데 거기에 창조 신화 뽀뻘부면 그 뜻이? 조언의 책이라고 할까요? 조언의 책. 예. 그래서 뜻이에요. 사제라든가 모든 사람 동네 마을마다 이렇게 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뢰 같은 걸 뭐 구실을 해야 된다든가 뭘 해야 되냐. 그럼 항상 그 책을 보면서 이 조언을 받았대요. 조언을 받는 책이다.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책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게 아니고 네. 스페인 사람들이 1520년에 들어오잖아요. 네. 21년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그 후에 이제 마야 지역을 계속 이제 전진해서 무너뜨리는데 마야 지역을 뭐 점령하는 데는 약 200년이 걸립니다. 워낙 오지에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도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과테말라도 멕시코 시티랑 비슷한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도시에 있던 뭐 유적 없애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책 태우고 책도 태우고 이 스페인의 종교를 강요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마야의 현자들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 더구나 이 과테말라 주위 지역 제가 2012년에 이 이사마를 갔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이사마이 아니라 이사빠. 이사빠? 그걸 가면서 그 같이 가신 분 그 노영서 선생님은 학살 이쪽이 전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분이 같이 간 이유가 네. 그쪽을 해서 저희들이 라비나를 갔어요. 라비나? 라비나리라 과테말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굉장히 오지인데 대단히 중요한 곳인 것이에요. 거기가 왜냐하면 최후의 마야 유적지가 있어요. 라비나라. 최후에? 예, 최후. 그러니까 치첸이사는 이 마야 문명이 발전하던 중에 후기에 속합니다. 후기. 그러나 최후의 유적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다 쓰러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지막. 그러니까 초기의 유적지나 최고의 유적지나 저 시원찮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영서 선생님 시원찮은 유적지만 맞습니다. 최초와 최후. 근데 거기에 최후의 유적지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까지 마야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 있는 마야 원주민들이 1980년대에 뭐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마야인들이라고 보네요. 아니 뭐 마지막 마야인들 아니고 마지막 마야 유적지에 있고 마야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쪽 유지를 했다고. 네. 그래서 이 과테말라 이쪽으로 그러니까 마야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야의 학자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스페인의 알파벳을 빌려서 자기네들의 내려오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1600년대에.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것이 뽀폴부입니다. 그거를 쓴 사람이 신부인가 그래요. 또 그분도 신부시네요. 예. 원주민도 신부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신부인지 원주민 신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뽀폴부를 어쨌든 그때 가서 그래서 최후에 그 마야 문명 무너지고 나서 무너지면서 뭐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남겨놨다. 그런 뽀폴부인데 그 뽀폴부의 이제 첫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성경으로 지금 창세기랑 창세기랑 비슷해요. 근데 요게 지금 그 H 박군에 남아 있는 비석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비석이고 창조에 관한.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네, 좀 뭔가 뭐 이쪽을 볼 필요는 없고 이쪽은 제가 기억하려고 그냥 쓴 거고 그 내용을 뭔가 상당히 그림이 땅과 하늘을 잇는 나무가 있습니다. 세계나무네요. 세계나무라고. 땅과 하늘을 잇는 나무. 이거는 신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메소아메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나무가 많이 나오죠. 네, 뭐 나무 신화에만 나오고. 신화에만. 우리나라 옛날에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마다 큰 나무가 있었잖아요. 장승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뭐 버드나무도 있고. 지금도 어떤 장승은 따로 있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은 버드나무 같은 거 크고 있어요. 동네 입구마다 있잖아요. 있어요. 바로 그 나무가 이 나무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그렇군요. 하늘과 땅을 잇는다 이런 뜻이군요. 바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태초에 여러 신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신들이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신이 많네요.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 고심을 한 거예요. 이 뭐 땅을 어떻게 하면 창조를 할까?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군요.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피조물이 나타나고 뭐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태초의 바다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다? 여기. 이게 뿌리인가요? 이거는 나무의 뿌리고 요 밑에. 바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 태초의 바다는 뒤로. 아이고. 하나 더. 태초의 바다는 어둠의 바다죠. 어둠의 바다. 어둠 속에서 생명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둡다 이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그래야죠.
그래야지 뭔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그 태초의 바다가 네. 이제 그 태초의 바다와 어둠 속에서 신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그런데 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를 거쳐서 그런데 그래서 최초에 이제 두 신이 여명의 신과 새벽의 신 두 사람이 여명의 신과 새벽의 신. 네. 그럼 여명이 먼저고 새벽이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여명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안 나타. 저기 네. 그 아까 나온 사진 속에 있었겠죠. 그 두 신이 네, 네. 아들을 낳아요. 하나는 운운악부고 하나는 북구운악부입니다. 근데 운은 하나란 뜻이에요. 네.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네. 하나 사냥꾼, 일곱 사냥꾼이에요. 아, 하나 사냥꾼, 일곱 그래서 사냥꾼. 둘을 낳아요. 네. 둘을 낳고 이제 세상에 있는데 사냥꾼을 낳군요. 예. 그때 아직 인간들이 살 세상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북극각기스. 북극각기스. 북극이 일곱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일곱 일곱? 앵무새란 뜻입니다. 아, 일곱 앵무새가 사냥꾼 두 명의 앵무새가 나타났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숲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이 일곱 앵무새한테는 뭐 지진과 산이라는 이름의 시바크나 지진이에요. 지진. 그리고 이 산이란 뜻이 까브라칸. 까브라칸? 까브라칸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산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한 아들은 산을 만들어서 놀고 또 한 아들은 맨날 지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러니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엄청 시끄럽겠네요. 그래서 이 스무카네와 이 아들 여명의 신과 새벽의 신의 아들인 이 운악부가 갔습니다. 얘네들을 해치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를 해치우러 가서 이 운악부의 손에 운악부가 기다려서 보니까는 이 일곱 앵무새가 아마 여기 일곱 있나? 앵무새. 네, 일곱 앵무새가 요 난새나무의 열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난새나무가 사실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마야 사람들한테 구황작물로 쓰여 있습니다. 구황. 예, 그러니까 여기도 뭐 건기 때는 곡식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쓰이는 작물이에요. 구하는 작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구황작물들이 있잖아요. 있죠. 보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뭐 굶을 때 보리고개 해가지고 보리고개 뭐 하여튼 보리, 그런 뜻이구나. 그 난새나무. 근데 이 난새나무를 이 일곱 앵무새가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 하나 사냥꾼이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쏴서 이 떨어뜨리는 모습이에요. 이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네, 시끄러워가지고 떨어뜨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두 아들도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두 아들은 그래 맨날 지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산을 만들어서 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던 400명의 소년들이 있었어요. 또 소년이 나타나요. 그렇죠. 네. 400명의 소년이 두려워하는 지진을 두려워하는 400명의 소년. 네. 저기 아스테카 신화 할 때 나왔죠. 400명의 남쪽 아이들. 예, 우이슬로포스트리를 그들도 신인가요? 별들이 됐죠. 별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들이 또 중요하구나. 네. 남쪽의 콜리브리를 쳐들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400명의 신들이 저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지진을 일으키는 까브라칸이 무서워가지고 꼬셔가지고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는 사이에 구멍을 파고 떨어뜨려 묻어버린 거예요. 매장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띨띨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아이고. 그 지진신이? 네. 여기 집 밖에 나가요. 지진신이 별로 지진. 그러니까 저 일곱 앵무새의 아들은 집 밖에 나가 지진이 그렇게 저기 띨띨하지가 않아가지고 걔네들이 파묻으니까 뒤쪽으로 구덩이를 파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큰 나무를 들어가지고 이 스스로도 나무지만은 큰 나무를 들어서 이 400명을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400명의 아이를 계략에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복수를 했군요. 그렇죠. 계략에 넘어갔다 다시 복수를 했죠. 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하나 사냥꾼이 굉장히 분개했어요. 400명의 여명의 아들. 새벽과 여명의 신의 아들들이 이제 분개해서 여기는 항상 쌍둥이로 나옵니다.
쌍둥이로 그러니까 하나 사냥꾼, 7 사냥꾼이잖아요. 그럼 둘이 각각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화에서 이렇게 보면 같이 활동을 해요. 같이 활동을 해서 둘이는 나오는데 활동을 하나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둘이 움직이더라고.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 사냥꾼이 여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7 사냥꾼은 같이 붙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십박근아 이게 지진이잖아요. 네. 아까 까브라카는 왜 안 나오느냐? 또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행동하는 산과 같이 지진이 묶이는 같이 거예요. 행동하는 거군요. 그래서 네. 이제 십박근아의 이야기 지진만 나오지만은 네,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 사냥꾼하고 십박근아 얘기가 거의 둘이 다 붙어 있다. 나머지는. 네. 그래가지고 이 붕괴한 거예요. 네. 붕괴해가지고 이 여기서도 또 계략을 씁니다. 누가? 이 그 하나 사냥꾼이. 그렇죠. 하나사냥꾼이. 왜냐하면 이 지진은 대단히 먹을 걸 좋아해요. 아까도. 예, 아까도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구황작물을 그거 이제 7 앵무새도 구황작물 때문에 그래. 얘도 되게 먹을 걸 좋아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야, 큰 게를 이제 가짜 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를 먹으면 너 맛있겠지.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게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게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네. 이 지진이 먹고 지지시네.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몸이 전부 다 파들어가는 거예요. 아, 걔한테 먹고 네, 들어가는 그렇죠. 거야? 왜냐하면 걔가 가짜 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산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얘가 산을 파묻고 들어가 이렇게 결국 산을 파묻혀서 죽었죠. 그렇군요. 또 그 계략에 넘어왔군요. 지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7 앵무새도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 지진과 얘네들도 죽었잖아요. 둘 다 죽고. 그리고 또 이 400명의 애들도 죽었잖아요. 죽었고요. 그래서 남은 건 이제 하나 사냥꾼, 7 사냥꾼. 이 하나 사냥꾼과 7 사냥꾼은 네.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죽은 다음에 네. 이 다들 달과 별로 태어나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장면이 아까 개구리죠. 네. 개구리가 배가 볼록해서 네. 물이라 그랬잖아요. 네, 물의 신. 그렇죠. 물의 신이 그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이 아니에요. 태초의 태고의 물입니다. 태고의 물. 그러니까 검은 물이죠. 검은 물. 검은 바다. 물소, 예, 검은 바다에서 네네. 이 모든 것이 태어나는 아, 그래서 이제 하나 사냥꾼과 7 사냥꾼이 살아남아서 네. 달과 별과 이런 걸 다 만들었다. 예. 이런 창조의 그렇죠. 창조 신화죠. 네네. 근데 여기가 배경이 어딜 것 같습니까? 배경이요? 네. 검다 그랬잖아요. 검다. 네. 바다가 아닌데 땅인데. 이게 응. 배경이 밤하늘이에요. 밤하늘. 아. 예, 밤하늘에서 하늘에서 이제 별 만들어 다 그렇죠, 나왔다 얘기한 거야. 그렇죠. 아.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아. 신화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아. 7 사냥꾼이 누군가니 북두칠성이에요. 아, 7 사냥꾼이 붙으시죠. 예. 그래서 이름이 그랬구나. 죄송. 7 앵무새. 7 앵무새가 북두칠성이었는데 물리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니 어. 밤하늘에 이제 별자리 예. 보면 예. 처음에는 예. 이렇게 은하수하고 예. 북두칠성이 빛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북두칠성이 딱 떨어지면서 네. 이 다른 별자리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북두칠성이 떨어지는 순간이 예. 7 앵무새가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이 이제 모든 생명은 그 어두운 밤 하늘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도 은하수를 은하수 쪽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왜냐하면 은하수가 예.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밤에 보면 움직이죠. 처음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이렇게 저 똑바로 쓰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 예, 그 은하수가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그리고 이제 400개의 별들이 솟아나는 것이 은하수 주위에 밝은 별들이 많아요. 아, 그게 은하수였구나. 400별들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밝은 별들, 항도상에 있는 밝은 별들, 뭐 쌍둥이자, 뭐 정갈자 이런 게 전부 다 은하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들이거든요. 아, 그게 400아이들. 예. 그런 별자리들이 사라지고 보이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400아이들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예, 사라졌지만 전부 다 어. 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밤하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그 별들이 태어나고 다 그러는 모습 그것이 창조시란 거예요. 아, 그럼 하나 사냥꾼은 뭐예요? 별로 치면. 하나 사냥꾼은 아직 계속 나타납니다. 아직 2차전 2부에서 나타나요. 2부에 나타나요? 네, 얘네들은 주인공들이에요. 아, 그러면 다 죽었고 이제 다시 이제 별 달을 다 만든 상태에서 2부가 또 들어가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된 거죠. 일단 우주, 네. 밤하늘, 하늘은 창조됐다. 예, 여기까지가 하늘과 오늘. 별들이 창조된 겁니다. 네. 한야 사냥꾼하고 7 사냥꾼의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서 또 활약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건 2부에서 이제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